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엔지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는 남북한이 합의한 군사 합의까지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대화 국면의 이 판을 정말 깨고 싶은 걸까요? 태영호 전 공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최근에요. 적대적 행위 금지 구역에서 해안포를 쏴보라 직접 지시하는 일을 북한 통신들이 보도를 했어요. 분명히 의도된 행동일 거거든요. 예. 제가 판단하기도 그 시점과 그 위치 선정에서 보면 예. 이거는 의도적 성격이 강한 그런 행위라 이렇게 시점과 위치.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21일 날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한 아시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이가 참가하지 못한다라는 걸 21일 날 통보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3일 날 이제 김정은이가 창린도에 가서 포를 쏴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21일 날 벌써 제가 판단하건대는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그때 벌써 김정은은 23일 날 창린도 쪽으로 내려갈 걸 계획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김정은이가 막 가는 게 아니라 벌써 어디 간다라고 계획을 세웠으면 미리 경호 부대가 거기에 가서 아무런 현상이 있는 걸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이제 23일 날 날짜를 선정한 거는 아시다시피 23일 날이 연평도 포격 9주년 되는 날인데 그렇죠. 차마 연평도에 가서 또 그 일을 하기는 좀 그러니 연평도 옆에 있는 창린도를 선정했는데 창린도라는 거 보면 아시다시피 9월 군사 합의서에서 정한 해상 그 적대 행위 중지 구역 완충 수역이죠. 완충 수역 80km인데 여기에서 중간 지점에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이제 곳이고 23일 날 만약 그런 일을 했으면 그 다음 날 보도하는 것이 이제 순리인데 하루 넘겼다가 이틀 뒤에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25일 날 한 아시안 정상회담이 시작하는 날 북한은 23일 날 포를 쐈다고 이제 발표했는데 이것은 결국 남의 잔치에 결국은 죄를 한번 뿌린다 이런 이제 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1일 날 아세안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얘기한 그때부터는 준비했어. 창린도 가가지고 해안포 쏘는 것까지 이미 다 계획이 서 있었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그래서 얘기죠. 의도성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움직인 행보다 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평도 포격 9주기가 되는 날 그곳에 가가지고 포를 쐈다라는 거는 우리 쪽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어왔던 그 강경 기조에서 톤이 더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왕건은 연평도 때를 우리 측에 이제 상기시키면서 2010년도 연평도 때와 2019년 11월 23일은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다. 왜? 나한테는 이제 핵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평도와 같은 일이 소외 안에서 또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 정부가 진짜 한번 보복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 보복해보려는 결심조차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달라진 상황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고 북한을 대하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자는 겁니다. 그것도 25일 날 공개한 것도 아세안 정상회의를 겨냥한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요. 이례적으로 거의 처음입니다.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군사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고 항의 메시지도 보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 군사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한국 측이 이걸 위반했다 하기 시작한다고 오래전부터 이제 북한은 여론 공세를 폈습니다. 2018년 9월 달에 남북 군사 합의서가 맺어졌는데 11월 달에 두 달 있다가 우리나라에 공중 구비기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공중 구비기가 도착했을 때 북한은 이것은 호상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할 때에 대한 합의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김정은이가 11월 달에 특수 무기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대공 밑에서부터 비행기 쏘아떨리는 지대공 특수 무기 실험을 하고 그때부터 북한은 계속 올해 초에 이제 우리가 F-35A 5세대 전투기입니다. 5세대 전투기를 이제 들어왔을 때도 북한은 목청을 높여서 완전히 이것은 한반도에서 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행위라고 그때부터 계속 비난했고 가깝게는 11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할 때도 비질런트 에이스 이 훈련을 하면 해담에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자체가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1년 내내 북한은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별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인데 지소미아 관련해가지고 지소미아라는 게 한미일의 공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 것이 예. 혹시 그것도 북한의 심기를 거들 수 있는 요소가 됩니까? 대단히 저는 그들을 쓴 요소가 이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아마 이번에 우리 정부가 끝까지 이제 밀어붙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왜 그러는가 하면 지소미아 결정 정년 시한부를 앞둔 22일 날에도 예. 북한의 대남 언론 매체는 이거 지소미아는 남조선 인민들의 민심을 반영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지소미아는 정년시켜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이제 여론 공세를 폈는데 예. 몇 시간 앞두고 이 정례를 연기하는 결정이 나올 줄은 이제 북한도 예견 못했고 예. 그다음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의 핵심은 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입니다. 예. 그런데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다는 건 결국은 북한의 견제에서 보면 한미일이 공조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에 대한 위반이다. 지금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해안포를 쌌다는 곳이 창린도라고 예. 하는데 북에서는 이 창린도를 전선섬이라고 예. 부른다고 예. 들었어요. 예.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북한은 이제 우리 전반적인 한반도 휴전선 지역을 둘로 가늠니다. 동부전선, 서부전선. 예. 그런데 이제 서부전선에서는 이제 육지에서 한국군하고 직접 맞댄 지역과 또 해상에서 NLL 가운데 놓고 섬을 놓고 섬에서 직접 한국군하고 대치 상태에 있는 지역, 이걸 북한에서는 서부전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해상을 놓고 보면 해안방어부대, 바다에서 방어하는 건 그건 해안방어부대라고 하고 바다 안에 들어간 섬에서 직접 앞에 있는 연평도라든가 이제 백령도하고 이제 마주하고 있는 부대들은 서부 전선섬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이가 전선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서부자가 빠진 거거든요. 예. 앞에 거기서는 빠졌지만 그 전 문장에서는 서부 전선지대를 이제 시찰했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점이요. 연평도 포격 9주기에 이걸 쐈다는 거는 예. 이후에 뭔가 또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 북한에서 예. 더한 도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좀 우려가 예. 들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면 정세가 이제 좀 긴장해질 수 있습니다. 예. 왜 연평도도 이제 2010년 11월 달에 있었는가 하면 북한에서는 항상 11월 말부터 동기 이제 훈련 준비를 하고 12월 1일부터 모든 북한군과 우리를 말하면 이제 예비군과 같은 노동조기대 뭐 이런 교도대 이런 것이 합동으로 민과 군의 합동으로 이제 동기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 한창 연습 중인데 지금 지난해 2018년 9월 군사 합의서에 의하면 이 적대 행위 중지 이 지역이 이제 80km 해상에서는 이제 80km 정도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지역에서 연습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난해 북한도 그래서 이 구역 안에서는 안 했거든요. 만일 이번에 북한이 지금 이번에는 포 하나를 가지고 23일 날 김정은이가 이제 포 한 문을 꺼내서 쐈는데 예. 이번 12월 동기 훈련을 이 완충 지대 수역 적대 행위 중지 지역에 들어와서 하느냐? 북한이 이제 한다면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9월 이제 군사 평양 이제 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 합의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이제 가장 첫 조치로 이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에서 나온 언론 기사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북한 내부 이야기인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대의 장교들에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나 봐요. 네. 그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네. 있었거든요. 일단 군에 있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일단 다 쓰나 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북한에서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일반 사민들 속에서는 주황기관 우리를 말하자면 이제 그 차관급이죠. 예. 차관급 이상부터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북한에서 이제 애널로그 편인인 2G 이 애널로그 폰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폰은 일반 사민들과 사회와의 접촉이 금지된 폰입니다. 예. 그 간부들은 간부들 내에서만 이제 딱 서로 통화가 돼 있고 또 주황당 일꾼들은 주황당 일꾼들만 호상돼 있고 군 장성들은 군 장성들과 총참모부 이렇게 군대 내부에서만 딱 외부하고 격리시키는 이런 폰인데 인간이 살다가 보면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대부분은 뭐 자기 집사람이나 그렇죠. 애들이나 개인적으로 쓸수 그렇죠. 있죠. 친구들이나 이런 외부 세계와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폰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방도는 뭐냐? 예. 일반 북한은 한 주민당 핸드폰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하나당 핸드폰 딱 하나입니다. 한국처럼 이거 뭐 10개, 돈만 있으면 10개, 20개 가진 게 아니라 하나씩 딱 돼 있는데
돈이 없는 이제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은 있지만은 폰이 없어요. 그럼 예. 이런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빌려다가 폰을 만들어서 자기가 쓰고 그 대신 그들한테 돈을 주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모든 이제 군사주의관들은 군대 내부에서만 쓸 수 있는 2G 폰과 이 남이 그걸 말하자면 그 남이 대포폰이죠. 남이 대포폰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여기서 별의별 이야기 다 하는 겁니다. 네, 이걸 그렇겠죠. 통해서 비밀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군대 내에서 예. 남이 대포폰 그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가차없이 이거 처벌한다. 이런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겁니다. 거기서 정보가 빠져나가고 그렇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또 하나 언론 보도 좀 체크해 볼게요. 장전항의 네. 위성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저희가 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네. 2010년 4월에 찍은 사진하고 올해 8월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이 이제 올해 8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확연하게 지금 장전항에 대형 군함도 그렇고 뭔가 수리시설, 막사 등등이 설치가 돼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게 금강사 바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998년도 이제 우리 금강호가 이제 800여 명의 이산가족과 우리 공군들을 그렇죠. 예, 주민들을 태우고 첫 이제 가서 그때부터 이제 금강산강강이 이용하는 건데 이 장전항에 있던 군사시설들과 많은 걸 북한이 이동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러면 이 장전항이 완전히 이 남북강의 사이에서 금강산 강간을 위한 그런 민간항이나 이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영 그런 항으로 유지하면서도 북한은 필요하면 수시로 여기다가 이제 그 자기 군함들을 이제 정박시키고 이용했기 때문에 예, 뭐 북한이 정책적으로 이걸 뭐 민용으로부터 군수용으로 다시 바꿔놨다 이건 아니고 예. 최근에 보면 이제 북한이 이 장전항뿐만 아닙니다. 이 군사 이제 분계선 일대 전역에서 이 말하자면 이제 지대공 미사일들이라든가 이런 걸 대단히 많이 전진 배치했습니다. 예. 기본 동기는 우리 군이 올해 3월에 5세대 전투기인 EF-35 전투기를 이제 도입하면서부터 북한이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예. 왜 이런 게는 EF-35 전투기로서는 북한은 5세대 전투기가 없습니다. 최고 4세대예요. 근데 F-35가 5세대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는 북한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뜨면 평양까지 들어가서 작전할 수 있고 이 비행기의 그 지하 시설들을 파괴할 수 있는 이제 지하 갱도 파괴용 이런 미사일이 2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예. 이거 북한에서는 이게 이제 40대가 들어올 걸 계획하고 있어요. 아, 이게 위협적이다. 들어오면 네, 이게 떠서 공격하면 80개의 북한의 지하 벙커 이제 시설이 무력화될 수 있는 이런 예.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그걸 막으려면 비행기로서는 5세대가 없기 때문에 공군으로서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이나 이런 걸 이제 전진 배치하고 장진항 같은 데도 이제 미사일용 그런 함선들을 지금 다시 추가 배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반에는 21일 날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 이후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뭐 역겨운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아주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태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이번에 그 우리가 이제 아세안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번에 거둔 큰 성과는 이 아세안 지역은 원래 이제 중국이나 일본, 자본이 그 대단히 강했던 지역인데 예.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크게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이 아세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모든 나라들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고 또 북한도 여기하고 교류가 많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과 우리가 이제 잘 협상하면 이제 우리 통일이라든가 남북 화해, 북한의 비핵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의 견제에서는 이제 자아자찬하지 말라라는 게 뭔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돈 가지고 다 될 줄 아느냐 이겁니다. 돈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이 절대 아니야. 아무리 한국이 아세안 나라들의 돈을 퍼부어도 아세안 나라들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남과 북의 균등 정책, 등거리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아세안 나라들이 한국 편에 정치적으로 가붙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 쪽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기를 냈는데 그 작가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새아버지, 아버지 같은 존재일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태공사께서는 이 표현이 글쎄요 좀 피부에 와닿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마 그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단독 회담을 할 때 둘이서
우선 연령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김정은이가 자기 아들처럼 이제 그 보였을 것이고, 예. 그러니 지난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핵만 포기하면 북한이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잘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그랬죠. 자료들도 갖추고 가서 아마 그런 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작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이 핵만 포기하면 진짜 잘 해줄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다 해서 그래서 거기서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제 생각에는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지금 주민들한테 계속 각인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도 못한 걸 내가 이 손자대에 결국은 미국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회담했다라고 모든 선전물도 김정은이가 비록 30대지만은 자기보다 아버지 뻘인 이런 미국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했다는 걸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나이가 우라고 해서 아버지처럼 대했다 이런 건 절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국면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북한과의 마찰이 없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전쟁을 본인이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목숨을 지켰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북한이 전쟁 의도가 있었다는 거를 전제로 한 얘기거든요. 실제로 북한이 그런 생각까지 했다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아무리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미국하고 맞짱 뜬다면 순간에 작살난다는 거 김정은도 다 잘 알고 있고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뭐 트럼프로서는 북한을 완전히 이제 파괴해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화염과 이제 분노라는 이런 표현도 썼고 또 김정은은 거기다 대고 미친 늑다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많이 부풀렸지만은 그때 당시 그 시각에 북한에 갔다 온 외국 관광객들은 북한 내부의 평온한 모습을 보고 대단히 이제 충격을 받았다. 북한이 몽땅 다 지금 전쟁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니 평양시는 평온했고 식당들에 가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맥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면서 그 누구도 전쟁의 위기감을 느끼는 걸 볼 수 없었다. 이게 외국 사람들이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곧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 반응은 이거였어요. 우리에게 무익한 회담은 흥미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뭔가를 달라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그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구체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야 회담에 응하겠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최선희 부상이 갔을 때도 기자들이 적대시 정책이 뭐냐, 뭐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말하냐라고 이럴 때 미국이 잘할 거다, 뭐 이런 말도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빨리 제재 푸는 걸 시작해라. 우리는 핵을 제재를 풀어라. 제재를 빨리 풀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예를 들면 빨리 제재를 좀 푸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재는 왜 미국에 가 있느냐?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이제 취했기 때문에 핵 문제와 제재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은 제재란 말을 푸는 게 아니고 북한의 발전권과 생존권을 억제하는 적대시 정책을 빨리 처리하세요. 이건 뭔가 하면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기 전부터 미국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억제하는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가하고 있는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가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적대시 정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에 이걸 연결시키지 말고 빨리 발전하고 생존할 수 있게 하세요. 발전권과 생존권과 제재를 연결시키는 이런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